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에이스 센가 코다이의 진로가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포스팅을 허락받지 못해 FA 자격을 얻고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센가는 매츠와 5년 7,500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다나카의 7년 1억 5,500만 달러에 이은 일본인 투수 역대 2위에 해당되는 계약으로 6년 6천만 달러의 다르비슈, 4년 5,600만 달러의 기쿠치, 5년 5,200만 달러의 마치자카를 제쳤습니다. 다나카, 다르비슈, 기쿠치, 마치자카는 모두 포스팅 진출 선수였기 때문에 FA 자격을 얻고 진출한 선수로는 구로다의 3년 3,530만 달러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2016년 다저스와 8년 2,5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로 했던 마에다는 지금까지의 인센티브 합계가 2,500만 달러로 마지막 시즌에 700만 달러를 따낸다고 하면 8년 5,70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센가는 전구단을 커버하는 트레이드 거부권과 함께 세 번째 시즌이 끝나고 쓸 수 있는 옵트아웃까지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센가의 에이전트인 조엘 울프가 이미 6년을 받았으며 7년을 원한다고 했던 윈터미팅 발언과 달리 5년 계약에 그쳤습니다. 센가는 계약 조건도 조건이지만 우승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동안 매치와 함께 양키스, 보스턴, 토론토, 다저스,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텍사스, 컵스, 에인절스 등이 관심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매치와 경쟁한 팀은 샌프란시스코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는 매치에 뒤지지 않는 제안을 했지만 일본과 가까운 서부 해안의 팀들을 선호하는 보통의 일본 선수들과 달리 센가는 우승 전력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양키스가 이라부, 이가와 다나카를 영입했던 것과 달리 매츠는 1998년에 2년 500만 달러 계약을 맺은 요시 마사토를 제외하면 일본인 투수를 직접 영입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고 보면 매츠는 2004년 마치 가즈오와 3년 2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다가 재미를 보지 못한 이후 대형 일본인 선수를 영입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돈벼락이 쏟아지고 있는 메이저리그 FA 시장에서 일본은 요시다 마사타카가 스즈키 세이야의 5년 8,500만 달러를 뛰어넘는 5년 9천만 달러 계약을 따냈고 한때 오타니의 라이벌로 유명했지만 프로에 와서 크게 망한 후지나미도 포스팅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후지나미에 대해서는 2018년에 히라노를 영입했던 애리조나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구속 101마일과 함께 유령 포크로 불리는 스플리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에 노히트 노런을 달성하고 2020년에 트리플 크라운을 따낸 센가는 현재 일본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에이스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센가가 어떤 투수인지에 대해서는 드디어 메이저리그로 건너오는 소프트뱅크 에이스 센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센가가 합류한 매치 선발진은 1선발 벌렌더, 2선발 슈어저, 3선발 센가, 4선발 카라스코, 5선발 퀸타나로 센가가 연평균 1,500만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들 5명의 평균 연봉 합계는 1억 2,866만 달러가 됐습니다. 반면 휴스턴은 발데스, 하비에르, 맥컬러스, 가르시아, 얼키디의 연봉 합계가 3,2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내년이 30세 시즌인 센가는 40세 벌렌더, 38세 슈어저, 36세 카라스코, 34세 퀸타나에 이어 매치 선발진에서 가장 어린 선수가 됐습니다. 브랜든 리모와 8년 1억 6,200만 달러, 에드윈 디아스와 5년 1억 200만 달러, 벌렌더와 2년 8,666만 달러, 퀸타나와 2년 2,600만 달러, 데이빈 로버슨과 1년 1,000만 달러에 이어 센가 계약까지 추가됨으로써 매츠는 이번 FA 시장에서만 4억 6천만 달러를 넘게 쓰게 됐는데요. 4차 사치세 기준인 2억 9,300만 달러를 일찌감치 넘긴 매츠는 페이롤이 3억 3,500만 달러까지 치솟아 내년에는 사치세를 어마어마하게 낼 전망입니다. 매츠는 올해도 2,990만 달러로 2,940만 달러인 다저스를 제치고 사치세를 가장 많이 낸 바 있습니다. 팬그래프를 기준으로 현재 내년 페이롤이 가장 높은 6팀은
1위가 3억 3,500만 달러의 매츠, 2위가 2억 5천만 달러의 양키스, 3위가 2억 3,500만 달러의 샌디에고, 4위가 2억 3천만 달러의 필라델피아, 5위가 1억 9,800만 달러의 에인절스, 6위가 1억 9,700만 달러의 애틀란타로 매츠는 2위 양키스와도 8,500만 달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오탄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에인절스 단장에서 해임된 후 매치의 단장으로 갔던 빌리 애플러는 과거 컵스의 단장이었던 짐 핸드리처럼 이러다 코피를 쏟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센가의 진로가 결정됨으로써 FA 시장에 남아있는 선발 투수들은 최대어 카를로스 로돈과 함께 크리스 베싯, 네이선 이볼디, 로스 스트리플링, 코리 클로버, 자니 쿠에토, 노아 신더가드, 잭 그레인키, 숀 머나야, 마이클 와카 등이 남아있는데요. 베시과 이볼디는 퀄리파잉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지명권과 보너스 머니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돈이 7년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 샌프란시스코는 베시에게 눈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샌프란시스코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로돈은 양키스에 단독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로돈이 원하는 7년 계약은 받아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FA 시장이 미쳐 있다고 해도 커리어가 부상으로 점철된 로돈에게 7년 계약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선발 투수들의 소식을 알아보면 보스턴이 퀄리파잉 오퍼를 준 것도 놀랍고 그걸 거절한 것도 놀라운 이볼디는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이 없으며 신더가드는 볼티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베시과 함께 오클랜드에서 활약이 좋았던 머나야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글라스볼로 끝나게 되면 파르한 자이디 사장은 큰 비난에 직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클로버는 보스턴과 컵스가 접촉하고 있는 반면 올해 23경기 등판에 그쳤지만 11승 2패 3.32에 좋은 성적을 올리고 퀄리파잉 오퍼도 받지 않은 와카는 아직까지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캔자시티가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그레인키는 그레인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워싱턴은 올해 매치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갔던 트레버 윌리엄스와 2년 1,300만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조사이어 그레이, 패트릭 코빈, 맥켄지 고어 등이 있는 워싱턴 선발진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키어마이어의 계약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템파베이가 1,300만 달러 옵션을 거절함으로써 6년 5,350만 달러 계약이 종료된 키어마이어는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토론토와 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토론토는 키어마이어에게 중견수를 맡기고 부상이 잦은 스프링어를 우익수로 옮겨줄 수 있게 됐는데요. 토론토와 끝까지 경쟁한 팀은 벨린저의 대체 중견수로 트레이스 톰슨의 이름이 올라있는 다저스였다고 합니다. 키어마이어는 3개의 골드글러브가 적게 느껴질 정도로 최고의 수비를 자랑하는 중견수로 OAA는 상위 2%, 어깨는 상위 6%이고 상위 7%의 스피드 또한 32살의 나이에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통산 조정 OPS가 98인데다 2016년 이후 출장률이 63%에 그칠 정도로 부상을 잘 당하는 선수입니다. 이에 주전으로 쓰는 것보다 네 번째 외야수가 더 어울리는 선수입니다. 어쨌든 키어마이어는 커크가 떨어뜨린 볼배합 카드를 가져갔다가 자신에게 빈볼을 던진 팀인 토론토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미네소타는 신시내티에 알렉시스 디아스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에드윈 디아스의 동생인 알렉시스는 형만큼 강력한 패스트볼은 없지만 형에게 배운 슬라이더가 뛰어납니다. 하지만 신시내티는 마무리로 낙점한 알렉시스를 쉽게 내줄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